자, 일단 우리가 90쪽 일단 5강의 거 3점짜리부터 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전선을 동반, 밑줄 전선을 동반하고 있어. 전선을 동반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저기압 주변에 바람이다. 중위도 지역이거든. 중위도 지역인데 잠깐만 우리가 이거 봐야겠다. 중위도 지역이고 전선 동반했다는 것은 저기압인지 당연히 알 거다. 근데 중위도는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저기압이라고 하면 불어 들어가야 되지. 북반구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 거고 남반구라면 왼손에서 저기압일 거니까 상승.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과연 화살표 방향이 보니까 이런 형태 아닐까? 이런 형태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는 북반구구나 판단한 거지. 근데 그 방향을 딱 봤는데 왜 쌤이 봤을 때 저기압이면 이라고 이야기했고 남북반구 첫째 줄 딱 보면서 느낌을 가져야 돼. 근데 기억선들 바로 있네.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그래서 출제에다가 뭘 물을 건지 위에서 첫 줄에 읽으면서 내가 예측을 해야 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기억에 북반구겠다. 그리고 저기압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무슨 기류? 상승 기류겠지. 맞지? 그러면 니은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화살표들이 막 있었는데 뭐라고? 풍향이라고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풍향이 이렇게 돼.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전선을 경계로 풍향이 확 바뀌는 거야. 남동풍이 불고 남서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었듯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쭉 흐른 방향을 보고 여기 어디에 경계처럼 될 거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막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 여기서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을 거거든. 그거 자체가 경계가 전선이 있을 거라는 거지. 맞나? 전선이 있을 거다. 그리고 A 쪽에 보니까 뭔가 막 몰려들었어. 그러니까 A가 저기압 중심에 가까운 지점이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디귿에 봐야 되는 거 BC와 CD 구간 기온 변화 폭이제. 어쨌든 여기 그러면 한랭전선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것 같으면 찬 공기, 더운 공기, 쿨, 웜. 편서풍 영향으로 갈 때 차고 따뜻하고 경계니까 전선이 생겼던 거지. 그러면 여기서 전선 이렇게 그려질 것 같다라고 하면 찬 공기, 더운 공기, 경계면이니까 여기가 아마 기온 변화 폭이 엄청나게 컸을 거다. BC가. 그럼 CD는 모두 다 방향이 비슷한 거니까 같은 한 덩어리의 공기였다. 이렇게 될 거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자, 2번 조금 까탈스럽게 느껴졌을 건데 어느 날 6시간 간격, 6시간 간격, 6시간의 동그라미 그리고 난 뒤에 지상 일기도와 지상의 일기도 지도에다가 표현을 할게. 그리고 하나는 가시광선 영상이다. 근데 두 개가 어느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6시간의 텀을 두고 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요 녀석 선생님 눈에 딱 띄는데요. 온대저기압,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있는 얘들은 중위도. 항상 어디에? 편서풍지대에 위치할 거니까 중심에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다. 됐나? 분명히 거기 제시된 건 우리나라 부근이거든. 우리나라 부근인데 얘가 이동을 할 거다. 그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얘들 한랭전선이 빠르고 온난전선이 느리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편서풍 영향으로 되었다면 만약에 이전이라면 아무래도 어떻게 후라면 어떻게 예측을 조금 해줘야지. 이전이었다면 아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보다 이게 빠르게 회전을 했다. 그러면 후라고 치면 얘가 더 빨리 회전하고 얘가 느리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회색 전선이 생기고 한랭과 온난이 오른쪽 위로 더 많이 가서 저 위도보다 조금 위쪽으로 구름이 치우쳐졌을 거다. 그러면서 한랭전선 여기 이 부분 쿨 지표 부분이 차가운 부분에 구름이
지표 부분이 차가운 부분이 구름이. 저근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증운형 구름이 형성이 될 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시광선 영향이라면 저근형, 증운형에 있어서 색이 달라질 거다. 두께가 색을 결정하게 될 거고 얘가 흰색을 나타낼 거다. 그러면 한랭전선 이쪽에가 아마 많이 희다. 그러면 왼쪽 거 같을지 오른쪽 거 같을지. 나 그림 영상은 어느 게 더 가까울 것 같냐면 이게 그림이 좀 어렸던 뭐냐면 확대 배율이 달라. 확대 배율이. 어쨌든 이거는 지금 나 그림은 우리나라가 있었으면 동해 안쪽으로 저기압이 빠져있거든.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우리나라 가기 전에 이쪽에 저기압이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아니지. 그럼 구름이 왕창 이렇게 구름이 있는 그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나 그림이 더 나중에 될 것 같다. 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선지 가가 먼저네. 오가 될 거고 두 번째 태양빛의 반사. 요거다. 가시광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위에서 봤을 때 구름을 보면 하얗게 보였다는 얘기는. 자, 구름이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다. 태양에 있는 이 빛이 가서 반사를 무진장하니까 반사된 빛이 와서 희게 보인다. 그러면 얘들 영상에서 봤을 때 희게 보인다. 그러면 높은 구름이 얘가 반사가 많이 일어난 거다. 반사 정도가 더 큰 거다. 그러면 반사 강도는 A와 B를 본다는 거지. 오른쪽 가시 영상에 봤을 때 A보다는 B가 좀 더 희다. B가 반사가 컸을 거다. 그래서 X. ABC 중 기압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딜까? 자, 그럼 우리가 보자. 만약에 폐색 전선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이렇게 뒤에도 폐색 전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한랭, 온난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쪽에 여기가 전체 저기압 중심인 거라. 그렇지. 그럼 폐색 전선이 있다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C가 기압이 제일 낮나. 내 생각은 C는 지금 구름이 상당히 많은 이런 데 같거든. 저군요. 그럼 중심에서 멀다 이가? 기압이 제일 낮은 건 아닐 것 같다. 아무래도 B 쪽이 기압이 가장 낮을 것 같다. 이랬나? 온대저기압은 빼놓지 말고 열심히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너희들한테 주는 선물이다. 항상 준다. 자, 3번. 자, 3번은 보는 순간 쌤 이렇게 얘기할게. 지구에 거울이 있다면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과 온난이 있다면 남반구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한랭과 온난이 이렇게 있을 거다. 그리고 이들 역시 편서풍 둘 다 중위도에서 갈 거고. 됐나? 그러면 지금 쌤이 봤을 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두 개에서 첫째 줄 한번 볼게. 남반구, 오케이. 딱 뒤집힌 것 같아서 아싸 설마라고 했는데 첫째 줄 남반구, 온대 저기압이다. 일생 중 서로 다른 발달 과정. 얘가 먼저겠네. 여기 이 부분 회색 전선 형성됐네. 그러면 아까도 쌤이 설명했듯이 이렇게 보면 겹쳐지고 요 위쪽이 여기가 가장 저기압 중심이다. 그래 보이지 그지? 그러면 일단 누가 뒤쪽에 있는 게 한랭전선, 앞쪽에 있는 게 온난전선. 왜 뒤죠?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앞쪽 뒤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들이 무슨 풍? 서풍이니까 서풍이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지가 중요하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거니까 동쪽을 보고 갈 때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지. 아하,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게 한랭이었다. 그리고 A가 뒤쪽에 있었고 얘가 빠른
기역이 O가 되는 거지. 됐나? 그 다음 니은하고 기역하고 봤을 때 얘들 강수현상 똑같아. 완전히 뒤집혀져서 똑같아. 서군형, 증원형 이렇게 될 거니까 니은 지점 아니요. 여기 맑아요. 맑아요. 그래서 니은의 X. 디귿 전선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온대적이야. 얘들 통과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선이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1일차에 여기 있다가 전선이 이게 통과하는데 한 2, 3일 요 정도 걸릴 거니까 1일차 내 이 지역이 가만히 있으면 기단이 전선이 갈 거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동, 남서, 북서 자, 요래 보면 편하겠다. 남동, 남서, 북서 1일차, 2일차, 3일차 그러면 마치 시계 방향처럼 보인다. 이미 암기하고 있던 거고 그래서 얘만 확인 아 대칭으로 반대로 뒤집혔네. 그럼 얘가 지나면 1일차, 2일차, 3일차 얘들은 남방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왼손 상승 기류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 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1, 2, 3 되겠지. 시계 반대네. 반시계 오, 완전히 딱 고개면 도장 빡 찍히겠지 그지? 요거를 기억해 주기. 이것도 대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정답은 기역과 디귿 확인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4번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일단 우리나라 주변에는 전선 뭐 등등등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 고기압, 여기에 고기압, 여기에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이 3개나 있는 거다. 정체성 고기압이. 근데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 원인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시베리아 고기압을 어우 추워라 해서 찬 공기가 쫙 내려가는 거라. 내려가기 때문에 찬 공기 쫙 내려가서 형성됐다. 키 작은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예, 북태평양 상승 막 될 거니까 키 큰 고기압. 키 큰 고기압.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럼 두 개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확실한 거는 지표 부분이 있고 위로 가면 기압이 컸다가 기압이 작아지는 건 맞아. 하지만 중심이 딴 데보다 기압이 높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기압이 높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1000이었다 치자. 1000이었다 치면 그 밑에 1100 이런 게 있겠지. 1100이나 1200 있어야 되면 여기가 고기압이겠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기면 이쪽은 고기압이다. 그렇다면 중간에 그럼 만약에 위쪽에도 이렇게 되면 여기도 고기압이지. 위쪽에다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저기압이지. 근데 우리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우리한테 오츠크의 기단 얘기 잘 안 하는데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잘 얘기한단 말이야. 원인은 달라. 얘는 시베리아는 냉각에 의해서 찬 공기가 막 내려오면서 찬 공기 막 내려와. 그래서 상공에 있던 공기가 쫙 내려가니까 텅텅 빈 거지.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키 작은 고기압은 위쪽이 저기압이다. 상공이 막 내려와서.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북태평양 고기압, 지금 그거 대기대순환인데요? 맞아. 북태평양 고기압은 위도 거의 북위 30도 부근이라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상승 기류가 생겼고 위로 가다가 추워라. 하강. 그러면 이 꽈배기처럼 연결된 데서 찬 공기 내려오다가 상승.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양옆에
공기가 수렴을 하면서 엄청 많아진 거지. 공기가 많다, 그리고 내려왔다, 여기도 고기압. 그래서 얘는 키 큰 고기압은 위에도 하이, 밑에도 하이. 이해됐습니까? 왜 키 큰 고기압이고 요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모습이다. 됐습니까? 앞에 본문에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일단 자 그렇다면 일단 나 그림은 고기압이니까 AB냐 CD냐. CD는 중심이 주변보다 낮은 저기압 중심일 거라. 그래서 AB가 맞을 거고. 오.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을 확인을 해보자면 기온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어쨌든 시베리아 쪽이 더 추운 거 아닐까? 그치? 저기압 중심, 고기압 중심 생각했을 때 시베리아 고기압은 냉각에 의한 고기압이다. 얘가 정말 기온이 낮은 거지. 그래서 기온이 낮아야 될 것 같다. 땡. 됐지? 그 다음 동그라미 티귿. 확인했나? 지점에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까? 잠깐만.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상황이고, 그럼 굳이 여기 남동풍이 불 이유가 있나 없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왜냐? 고기압이 이쪽에 있었었고 저기압이 이쪽에 있었었고, 그치? 그럼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나오는 상황이라고 봐도 북풍 계열이지 남풍 계열은 아닌 것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남동풍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넘어갈게. 뒷페이지.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5번은 자, 같은 날, 각각 같은 날 14시 등압선 그리고 최상부 온도. 자, 5번 문제. 일단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시각인 거야. 그때 하나는 등압선, 왼쪽 거네. 오른쪽 거는 구름 최상부 온도. 구름 최상부의 온도. 아,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저근형으로 높다랗게 쌓이면 위쪽에 정말 기온이 낮겠네. 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A, B, C, D. 자, 첫째 줄 등압선 나오면 간격이 좁으면 풍속은 세다.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간격이 좁은 A가 바람이 셀 것 같다. 얘들 등압선 간격이 좁다. A고 B고 A점이 B점이 사이는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등압선을 그렸는데, 한마디로 물통이 하나는 꽉 차 있고 하나는 없다. 물통이 하나는 꽉 차 있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연결을 해준다면 언제 채워져서 같아질까? 위에 게 좀 더 빠를 것 같다. 그게 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람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공기 무게에 의한 압력, 기압을 수압으로 바꿔서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하다. 보겨야 되는 거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 풍속이 세다. 바람의 세기가 강하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항목. 그러니까 풍속은 A가 세다. 두 번째, 전선 통과할 때 B지역의 풍향은 얘는 암기였단 말이야. 북방군지 당연하지, 우리나라니까. 그러면 풍속 변화, 풍향 변화. 딱 봤을 때 풍향, 시계 방향이다. 온대 저기압 이렇게 지날 때 온대 저기압 진행 방향에 오른쪽에 있으면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 왼쪽에 있으면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는 이렇게 온대 저기압이 아니라 누구라도 태풍, 동심원형의 저기압, 태풍이라도 동일한 상황. 오른쪽에는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더라. 이렇게. 외웠던 거. 그래서 니은은 X.
자, 관건은 디귿. 구름 최상부 높이는 A와 B가 어땠을까? 자, 쌤 봤을 때 일단 A와 B. 만약에 최상부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높다는 거겠지. 구름 높이까지 있다. 그럼 A점과 B점의 온도를 보는 거라. B점 요 정도 되면 거의 뭐 영하 7, 80도 이렇게 되지. 근데 A는 거의 뭐 영상 10도 부근이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그닥 높지 않다. B가 높다. 정답 1번. 됐습니까? 됐어. 자, 아무래도 쌤님이 봤을 때 6번이 별표. 6번은 너희들한테 조각조각 떼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봤느냐. 온대저기압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었거든. 온대저기압 일반적으로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한랭전선이 있고 온난전선이 있다. 얘가 왜 한랭전선이냐? 이거 전선 지나고 나면 찬공기가 올 거니까. 얘가 이름이 왜 온난전선이냐? 전선 지나고 나면 웜, 따뜻한 공기가 올 거니까. 그래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경계에서 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중심 여기는 어떻게? 항상 따뜻하고 그리고 구름이 없어. 맑은 날씨가 될 거란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쭉 추워질 때 억수로 따뜻하다가 전선이 있지만 점점 추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등, 온, 선을 긋는다면 전선의 나란한 방향으로 등온선이 생길 것 같다. 자, 첫째 줄에 봐봐. 북반구 중위도 네모 박스 온대 저기압. 북반구 중위도 온대 저기압 인데 너희들한테 뭐 해야겠냐? 등압선과 등온선. 등온선의 세모. 그러면 우린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등온선이 왼쪽에 빈여백에 적어주면 등온선은 어떻게 전선하고 나란할 거다. 나란할 거다. 그러면 등온선이 전선하고 나란하면 이쪽에 나란하거나 이쪽에서도 나란하게 이렇게 될 거란 거지. 물론 얘가 빠르고 바람도 세고 얘는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쪽만 이야기하거나 이쪽만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점선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점선이 있으면서 물론 이렇게 굽어지기는 하지.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있었느냐. 오른쪽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야. 요렇게 하나. 자, 승미 이렇게 이야기할게. 온대저기압은 등압선이 타원형이다. 뭐 따로 적어주면 열대저기압은 등압선이 동심원형이다. 동심원형이다. 분명히 첫째 줄에 온대저기압이라 했기 때문에 쌤 잠깐만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봤던 등압선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포개면 어떻게 돼야 될지 약간 상상이 되지 않나? 이해되겠나? 예스. 얘들 둘이가 겹쳐진 거야. 찬 공기가 막 있고 그럼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서 등온선이 있었다. 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일단 A쪽에 상공. 항상 추운 쪽에 구름이 있고 비가 온다. 전선면이 있다. 오다. 두 번째, B에서 관측한 바람은 어땠을까? 자, 혹시 여기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꽤 있는 거라. 둘째 줄에 B와 C에서 관측한 바람을 기업과 니은으로 순서 X. 어딘지 모르겠지만 B, C가 있고. 그럼 기업과 니은은
풍향이, 기역은 북서풍이가 북서풍, 니은은 남서풍. 그럼 북서풍과 남서풍이라는 건 그러면 한랭전선을 경계로 북서, 남서 경계가 있는 거지. 이게 북서, 남서. 남서 있고 북서 있고. 아, 그러면 C가 남서고 B가 북서가 되겠네. 그래서 B가 기역이다. 이제 완전히 맞아 들었지? A, B, C 기온이 낮을수록 기온이 낮은 곳일수록 일수록의 세모. 일수록은 정확히 확인해야 돼. 그럼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 쭈루룩 더 차가워질 거야. 차가워질 거야. 그럼 일부러 이 선을 연결해 준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럼 차가워질수록 기압이 무조건 높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차가워질수록. 그럼 이쪽으로 될수록. 오히려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기압은 중심으로 가니까 낮아지겠지. 땡. 이것은 일수록이란 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일수록이 필요가 없다. 그 정답은 3번. 기역과 니은만 된다. 요거는 잘 봐놔야 된다. 온대 저기압 중에서.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 7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북반구, 중 이렇게 된 게 북동그라미 하고 중이고 그때 전성 기역과 니은, 바람, 운양, 둘째 줄 한랭, 운난. 그러면 이거지. 아, 선생님 여기는요. 이쪽은요. 구름이 많고요. 있고요. 구름이 있고요. 남동이고요. 요런 형태가 돼줘야 될 거란 거지.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우리가 봤을 때 야, 이쪽이 요렇게 하면 나 아닐까? 이쪽이 각 아닐까? 그럼 근데요, 분명히 동서남북 있거든요. 전선은 뒤에 게 빠르면서 이게 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보편적으로 한랭과 운난을 했지만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이게 심지어 이런 식으로도 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많이 휘어져서 이런 식으로 있다면 가 그림이 되고 나 그림이 된다면 충분히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 중심의 이 부분이 맑고 구름 없다는 얘기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기역이 할래. 그리고 오른쪽 니은이 온난일 거다. 탈락, 기역의 땡. 두 번째 구름 두께는 A. 아, 저기는 한랭전선 뒤쪽이 될 거니까 높은. 두껍다. 그리고 A 지점. 구름 수증기가 자, 티귿 잘 보자. 얘가 구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웜이거든. 따뜻한 데서 수증기를 공급해줘야지 차가운 공기는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수증기는 밑줄, 공급은 얘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기억한다. 따뜻한 공기가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 거지 찬 공기가 수증기를 공급하지는 않는다. 됐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8번에 좀 생소한 게 있을 건데 자, 오른쪽에 조금 더 저군형이 있고 승운형이 있다. 구름을 어떻게 모양에 따라서 나눴단 말이야. 상승기류가 상당히 강하면 위로 높다랗게 생긴 구름. 상승기류가 약하면 구름이 옆으로 퍼져 있는 구름. 승운형이다. 그런데 사실은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세상이 어질어질한 거야. 그래서 저군형 중에서 적란운, 난, 승운. 요 난자가 란자가 임진왜란 이런 것처럼 어지러울 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아, 저군형 구름인데 비가 오는 구름이다. 승운형 구름인데 비가 오는 구름이다. 그러니까 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물방울이 충분히 많이 두꺼워야지 그 무게가 충분하고 그래야지 비가 올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저군형 중에서도 위로 뭉게지만 진짜 높아서 확 떨어질 수 있을 때가
정나눈이다. 자, 8번. 같은 시각 동그라미하고 가시적외 동그라미. 그러면 기억을 해야 하는 게 가시적외. 그도 항상 나오는 거지만 가시광선의 흰색이다. 얘들은 두꺼운 구름이다. 적외 영상의 흰색이다. 얘는 구름의 최상부가 높다. 너무 추워서 에너지가 안 가니까. 적외선 에너지가 안 가니까 인공위성에서 찍으니까 색깔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럼 지금 정나눈은요. 이렇게 둘 다 흰색이면은 얘는 정나눈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 그래서 왼쪽에 거 오른쪽에 거 비가 그러네. 비가 이래 봐도 하얗고 저래 봐도 하얗네. 그치? 그래서 일단 기억은 땡. 두 번째, 그럼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비? 당연하죠. 정나눈일 거니까. 세 번째 틱은 구름의 최상부 단위 면적당 방출한 적외선 에너지가 제일 많은 것. 적외선이 많으면 까매 에너지가 가니까. 그치? 그럼 C는 적외 영상에서 까맣지. 그치? 에너지 많이 가니까 그 에너지를 표시를 했다. 까맣게 표시가 된다. 정답 4번. 됐습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자 9번, 10번 얘도 할까? 9번은 괜찮겠지, 그지? 9번은 괜찮겠고 10번은 알아도 쌤이 다시 한번 할게. 왜냐 우리가 회색 전선이 많이 익숙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쌤 여러 번 얘기는 해도 그게 들을 때 하고 또 달라서 자 그럼 일단 기본은 이거야. 한랭 전선이 있고 온난 전선이 있다. 스탠다드한 모습은 이렇게 되고 얘를 왼쪽에다 적는 거라. 그럼 얘를 잘랐을 때 단면은 여기가 지표가 있었다. 전선이 있었었고 전선면 뾰족뾰족하게 생겼지만 급하게 전선면이 있다. 왼쪽에 거 한랭 전선. 이렇게 완만하게 온난 전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도 기억을 해야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됐나? 접근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다 변서풍 영역으로 가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 둘째가 집에서 제일 말 안 듣거든. 둘째 항상 왼쪽에서부터 얘기하니까 얘만 이렇게 올라간다. 왜냐? 찬 공기가 야 내 자리거든 비켜라 하는 바람에 급하게 올라간다고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 그리고 이쪽은 얘가 다운 공기가 살살살 올라가니까 증운형 구름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누가 더 빠르다 그랬어? 야 내 자리거든 빨리 비켜 하는 바람에 얘들이 이동 속도가 빠르고 이동 속도가 느려. 포개지는 거야. 포개지는데 중요한 건 얘들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한랭, 온난 될지 온난, 한랭 될지 지금 뭐가 달라요? 차가운 게 밀도가 큰데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덜 차갑고 따뜻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표면까지 쫙 한랭 전선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랭형 회색 전선. 그러면 밑에 건 온난 전선이 쫙 연결되었으니까 온난형 회색 전선.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 됐다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일기도의 그림도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할 건데 한랭형은 한랭 전선을 그대로 두고 한랭과 온난이 겹쳐졌고 한랭, 온난. 얘들은 온난이 밑에까지 쫙 그러면 온난 전선 쫙 있고 한랭. 그래서 한랭과 온난, 한랭, 온난. 온난에서 쫙인지 한랭에서 쫙인지를 기억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선생님 중심, 저기압 중심, 여기가 저기압 중심인 거야. 여기가 저기압 중심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얘들이 구름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가 자, 지금 일반적으로 한랭전선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뒤쪽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앞쪽에 넓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둥그렇게 구름이 막 퍼져 있어요. 그거까지 봐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등 앞선이 찌그러진 거 보이나? 타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기역과 니은의 온도를 물었다? 아, 얘가 누구다? 한랭형이겠네. 한랭형이니까 쿨 이렇게 되겠지. S. 기역이 낮아야 되겠네. 디귿, 리을. 얘들은 딴 거 필요 없어. 등 앞선이잖아. 그럼 어쨌든 얘들 제일 중심 쪽에 저기압이고 등 앞선으로 연결했으니까 리을은 멀지. 그렇지. 그럼 기압은 리을이 높다 돼야지. 땡. 세 번째, 모두 디귿과 리을 강수현상 있다니까 여기서 회색 변선이 있으면 앞뒤로 모두 다 강수현상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된다. 이랬습니까? 그 다음, 자, 11번. 서로 다른 지역, 느낌이, 그래.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열대 저기압 세모. 열대 저기압이라면, 저거 태풍으로 발달하는 건데,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풍속이 17 m/s 이상이면 태풍이라 하겠다. 그런데 11번에 그림을 딱 보아하니, 아, 쌤 태풍 맞는데요. 왜 중간에 까만데요? 까만데요. 여기가 눈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느낌이 얘들은 이렇게 쿡쿡쿡 들어간 것 같고, 얘들은 이렇게 쿡쿡쿡 들어간 것 같아요. 얘가 무슨 방향?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얘는 저기압 방향인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북방구고 남방구가 된 것 같다. 다 한 거라. 첫째 줄 서로 다른 지역인데 왜 하겠노? 북방구 어차피 똑같으면 그림 똑같아. 안 할 거라. 이걸 보면서 아, 쌤 구름이 막 빨려드니까 구름이 많은 데도 있고 적었다가 또 많아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비가 소강 상태 또 비, 소강 상태 또 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해면기압은 기역과 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태풍 중심으로 가면 어땠을까? 기압이 낮아질 거다. 그러면 기역이 멀리, 니은이 눈 가까이 이렇게 되면 해면 기압은 해면 기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해수면 높이로 맞춰서 보정을 해서 기압을 얘기한다. 니은이 낮다. 기역이 높다. 오. 그러면 기역은 무슨 계열이냐?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서풍 또는 북풍 계열. 됐나? 근데 디귿은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저기압이거든. 저기압.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남풍 계열이겠지.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자, 그 다음 태풍이 자 어디에? 적도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 발생한다? 열대 해상이다. 열대 해상 위도가 5도에서 25도 부근의 열대해상에서 발생을 하고 얘들이 에너지 수송 기능을 엄청 열심히 담당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고위도로 갈 거고 고위도로 갈 거니까 우리는 봤을 때 고위도로 가야 되는데 무슨 풍력량? 여기가 무역풍력량. 무역풍이라 쓰지만 동풍이라고. 편서풍이라고 하니까 서풍이라고. 그러니까 위로 가면서 동풍영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갈 거고 무역풍영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다. 물론 전향점은 존재할 거고 이렇게. 그럼 북방구 북쪽으로 가고 남방구 남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얘들이 북쪽으로 가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고위도로 가서 소멸을 하겠지. 그러면 이것까지 한다면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은결열, 잠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 수증기가 상태 변화하면서 그 에너지가 태풍의 운동 에너지, 바람을 일으키고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11번 정답은 1번인데 12번에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는 어땠을까? 어떠냐면
자, 우리나라 주변에 태풍이 쫙 지나가면 바람이 확 불어. 그래서 바람이 확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바다의 표층수온이 확 떨어질 것 같아. 밑에까지 확 휘져서. 그쵸? 헷갈릴 거라. 뭐라고? 쌤, 여기가 에너지 수송한다면서요. 그럼 뜨거운 열기 갖고 오면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 밑에까지 확 섞어서 에너지 줬다라고 하더라도 밑에 것까지 섞었으니까 오히려 수온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첫째 줄,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후에 해수면 온도를 순서 X, 해수면이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해수면 온도가 색깔 진한 게 고온이란 말이야. 그럼 저 밑에 태평양 바다부터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전반적인 바다의 온도가 훨씬 높았다는 거지. 그러면 나가 고온이니까 전이다. 나가 전이다. 지나가면서 에너지 수송했다. 갖고 오면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 있어, 선생님. 저 밑에서 오면서 에너지 수송을 할 건데 그 에너지 열 에너지 아니에요? 갖다 좀 데워지는 거 아니에요? 데워지나요? 데워지지만 밑에 찬물까지도 데웠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섞어줬다. 됐으니까 온도가 떨어질 거다. 그게 핵심이란 거지. 어둡지 않게 공부하면 틀리는 거라. 수온이 떨어진다. 니네 동그라미 기억을 가장 가까이 통과할 때 동그라미 기억. 태풍 왼쪽인데? 태풍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면 풍속 빨라질까 느려질까? 저 위에 봐봐. 선지에 동그라미 기억 지점에 이쪽에 뭐 어디 지나게 될 때 동그라미 기억 지역에 태풍 지나가. 태풍 이동이 8m/s. 태풍 자체 덩어리가 8m/s.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때 이 태풍의 최대 풍속이 얼마다? 30m/s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니네 태풍이 천천히 빨리 이렇게 되는데 자 분명히 이 기억 지역은 우리나라까지 못 왔지. 아직 따뜻한 해수인 거야. 그러면 해수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바람이 세져. 근데 이동을 얼른 하는 거다. 지나가면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 이랬나? 혹시 그때 그런 얘기 있었다. 전향점 부근에 요때 에너지 충분히 모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동 속도도 엄청 빨라져. 그러면서 이동 속도 빨라질 때 바람은 오히려 약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동을 빨리 하니까 에너지 얻을 시간이 모자랐다. 그러면 에너지가 적으니까 바람이 세기가 좀 약해질 것 같다. 이렇게.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겠나?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급도 될 것 같다. 동그라미 니은 해역. 쟤는 아직 섞어주기 전이네. 가 일대가 혼합층 두께는 바람 확 섞어서 뒤집어 놨으니까 혼합층 두께가 통과하고 난 뒤에 더 두껍다. 예스. 그래서 일단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 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문제에서 다 봤던 데이터 같은데 적힌 건 좀 다르다, 그지? 13번. 자, 그럼 여기서 구름 최상부 온도 그리고 태풍 구름 속의 단위 면적, 공기 등을 포함된 물의 총량 동그라미. 자, 13번에 일단 어느 태풍이래. 자, 그리고 최상부 온도를 얘기를 해놨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림에 봤을 때 최상부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구름의 두께가 그만큼 두꺼울 거라는 얘기지. 정라는. 그러면 여기 억수로 하얗게 보이는 거 이 부근에 눈이 있겠네. 이 부근에. 여기 좀 까만 부분 보이나?
거기가 진짜 눈이겠네. 쟤는 구름이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럼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지? 온도 느낌이. 그럼 이게 북반구인 거야. 북반구인 거야. 항상 태풍 온대 저기 나오면 북반구도 있고 남반구도 이제 반대로 될 거니까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 나 일단 북반구인 것 같다. 북반구인 것 같고 그때 풍속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러면 눈 가까우면 바람이 빠르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동그라미 니은보다는 좀 바람이 셀 것 같다. 물론 눈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고 기압이 최저야. 기압은 최저인데 어떻게? 상승 하강. 저기압이면 상승 같지만 약한. 그래서 약한 하강 기류. 그래서 구름이 거의 없어요. 눈 바로 옆에가 풍속이 되게 세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된 건 A 지점이 B 지점이 가로질러 있네. A 지점과 B 지점이 가로질러서 있다. 이쪽이 A, 여기가 B. 오른쪽 그림. PQ. Q가 비구름이 많네. 물방울이. 물 총량. 얘가 Q 돼야 되겠네. 얘가 P 돼야 될 것 같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구름에서 방출된 수문 열. 기억이 많을까, 니은이 많을까? 기억이 눈에 가깝지. 그치? 제가 상승을 확 많이 할 거다. 그치? 구름이 강하게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기억이 아마 수문 열이 더 많다. 오케이? 됐습니까? 넘어가서 15번 필요하나? 태풍 이동 경로 주변에 15번 태풍 이동 경로 주변의 해상 관측소에서 뭔가를 봤다. 그러면 일단 쌤이 풍향, 풍속 얘기 안 해도 눈치채겠는데 얘는 다 얘기해주네. 땡땡이가 있네. 북서, 북동. 북서, 땡땡이. 북동. 북서, 북동. 오케이,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관측소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자, 일단 선지 기억 바로 있네. 그치? 그밖에 물을 게 없거든. 자, 그 다음 니은에 T1, 2, 3. 왼쪽, 오른쪽 둘 다 있는데 중심과 관측소의 거리가 제일 가까웠을 때가 언제냐? 기압이 제일 낮을 때. 가장 가깝지 않겠나? 그래서 T2일 때다. 풍속 보고도. 그렇지. 그럼 풍속도 센데 기압이 낮으니까 눈이 지나진 않아. 가장 근접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같이 봐야 되는 거다. 풍속과 기압을. 풍속 그리고 기압. 기압이 최대일 때 풍속이 최대이다. 지나진 않았어. 근접. 가장 가까이. 그때가 T2. 지금 바람 효과만 고려한다면 수온은 어땠을까? 표층 수온. 바람만 본다면 전보다는 후에가 더 확 섞어서 수온이 떨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T1일 때가 높았다. 5가 될 거다. 됐나? 동안대? 자, 뒤로 갔을 때, 자, 쌤이 요거는 20번을 잠깐만 보면 20번 안 봐도 되겠나? 패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6강 갑니다. 6강. 6강에 이 점에 6번을 먼저 한번 확인하자면 6번. 자, 이게 TS도네. 딱 보는 순간. 그럼 TS도는 전반적으로 위로 가면 수온이 높아진다. 오른쪽으로 가면 염분이 높아진다. 밀도는 언제 커져요? 밀도는 사실 수온과
염분과 수압에 의해서 해수 밀도가 달라지지. 밀도가 큰 거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고 수압 높을 때. 근데 수압의 영향이 좀 약하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는 좀 옆으로 이렇게 되면 좀 밑으로 이런 형태였다 라고 됐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등 밀도선을 기준해서 볼 거란 거지. 등 밀도선을. 그럼 A에서 D 밀도는 쏙 커지겠지. 기억은 됐고. 자, 니네 동일한 B와 D를 섞었다. 여기 B가 있고 D를 섞었다. 요거 반반 섞으면 염분도 절반, 수온은 똑같았거든. 수온 똑같으니까 반반 섞어도 온도 똑같아. 근데 전체에 들어있는 염분은 결국 1대1로 섞으면 그 염분의 값이 중앙이 되지 않을까? 맞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96도씨 물과 4도씨 물을 1대1로 섞는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4도씨 가고 96도 가고 절반 되는 지점에서 온도가 결정이 되듯이 염분도 절반 정중앙에 중점에 위치하게 될 거란 거지. 그럼 딱 찍어보면 밀도는 C 거보다는 곡선이 왼쪽 아래쪽으로 오면 여기가 밀도가 커지는 거거든. C보다는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보는 방식. 그럼 용존 산소량은 온도가 낮을 때 높다. 그치? 그 정답은 2번. 자, 16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보자. 일단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한번 따라 그려볼까? 따라 그리기. 지구본을 갖고 올 걸 그랬다. 자, 여기에 남극 이렇게 해가지고 꼬불꼬불 뭐 이런 식으로 남극 대륙이 있다. 근데 사실 이 남극 대륙이 이렇게 외들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남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오랑지 부분하고 얘하고 좀 접목이 돼. 그 얘기는 이쪽이 대서양이란 거지. 대서양. 됐습니까? 대서양.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쭉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태평양인 거지. 태평양. 태평양이 이제 쭉 훑어서 이쪽에 호주가 있고, 이쪽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는 거라. 아프리카가. 됐어? 그럼 아프리카 쭉 있고 이게 조금 다 대서양이지. 대서양 외델레에서 침강, 그리고 그린란드 부근에서 침강이거든.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이 여기가 그린란드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노르웨이의 레브라도해 노래해서 침강해역이란 거지. 침강해역. 그럼 여기서 침강을 하고 어디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용승해서 올라올 거란 거지. 그러면 아프리카 있고 그럼 요 옆에 유럽아시아 있을 때 인도양인데 여기서 용승을 하겠지. 그리고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여기 A도 결국 태평양 바다 북반구 용승 해역인 거라. 전 세계의 지도의 포인트를 잡았다는 거지. 그럼 A의 용승. 그치? 태평양 바다 말고 대서양에서만 침강을 할 거다. 그럼 얘는 용승이다. 당연하다. 두 번째, 평균 밀도 B하고 C를 한번 보자. B는 침강하는 데잖아. C는 어디지? 인도양이 있는데, 저건데 C는 용승한 해역이지. B가 커야지. 땡. 그럼 D는 여기 노르웨이 레브라도 있으니까 북, 대서양, 심층수. 얘가 생길 거니까 침강해역이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다. 전 세계 지도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익혀두기. 넘어가서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3번을 잠깐 볼게. 3점짜리. (3점짜리) 3번. 어느 시기에 태평양 위도에 따른 평균 염분과 그리고 강수량 증발량 나타낸 것이다.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비해역은 염분이 높아 낮아? 염분은 좀 낮아. 그치? 적도 북은 이렇게 있는데 염분은 좀 낮고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엄청 작다. 그 오른쪽으로 보니까 소금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 값이 커. 그래프에 봤을 때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여기가 마이너스 80, 여기가 플러스 120 이런 식이란 거지. 그래서 소금 안 됩니다. 얘가 이 값이 엄청나게 크다. 강수 엄청 많이. 그럼 저압됩니다. 아우 지구과학은 여기 소금 안 되지. 이해됐나?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질문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염분이 높다. 염분 높았는 게 맨날 뭐였겠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큰 값, 염분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됐나? yes. 자, 그 다음 뒤로 좀 갑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쌤 8번 안 적어놨네. 8번. 잠깐만 할게. 추가. 이 녀석이 3점에 8번. 5번도 해야 되는구나. 5번. 5번도 해야 되는데. 5번부터 먼저. 5번. 한번 볼까? 위도별. 대기 해양, 연평균, 남북 방향의 열 수송량.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가로축, 여기 남반구, 북반구. 여기가 적도. 극지역이다. 누가 일을 많이 해? 대기가 일을 많이 해. 에너지,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 순환, 열 수송을 할 거다. 됐나?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냐? 첫째 줄 끝쪽에 양의 값은 북으로. 그치. 북반구면 북으로 수송해야지. 남반구면 남으로. 그치? 여기 있던 거. 적도에 있는 에너지 이렇게 수송할 거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안 가르쳐 줄 거다. 이거 파악하기. 만약 남북을 알려줬다면 얘를 안 가르쳐 줄 거다. 물을 수 있을 거란 거지. 네, 그래서 남쪽으로 갔느냐 북쪽으로 갔느냐 따라서 열 수송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일단 첫째 줄 이렇게 해결했고 둘째 줄, 첫째 줄 끝에 위도별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거는 누가 있다고?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치. 인도양 남쪽으로 그리고 대서양은 북쪽으로 태평양 남북 방향 전체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봐봐 인도양 있는데 남반구 쪽이지. 남반구 쪽에 있으니까 남으로 에너지 수송이겠지. 됐습니까? 선지 기억 보겠습니다. 북위 30도 연평균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 당연히 대기가 많아야지. 탈락. 이미 알고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기와 해수 그래프 중에서 어느 게 뭔지 네가 찾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두 번째 나에서 대서양 해수 흐름에 의한 연평균 에너지 수송 북쪽이니까 나에서 대서양 북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지. 그치? 그러면 분명히 해수가 뭐지? 해수 점선이가 실선이가 이거 오른쪽에 그 얘기 했나 안 했나? 그 왼쪽하고 다르게 오른쪽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이니까 대기, 해수 이 얘기는 안 한 거지. 그냥 해수밖에 없는 거대. 둘째 줄을 보면 그럼
에너지 수송. 있는 거 그대로 본다는 거지. 플러스니까 북쪽으로. 오. 세 번째, 디귿. 남반구 30. 여기 30도 남반구. 여기를 보는 거야. 남쪽으로 에너지 수송량. 인도양, 태평양 합한 거. 대기. 오른쪽에 대기. 동그라미. 자, 잘 봐래. 남반구 30도다. 이쪽에 남반구 30도 보이지? 대기의 거 에너지 수송이 얼마? 대기의 거? 한 400 정도 되지 않나? 400 정도.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남반구 30도제? 인도양 보니까 이 숫자가 인도양 100이 아니라 한 50? 요 정도 될 것 같아. 50. 태평양. 태평양. 얘도 200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나? 200, 50. 얘들은 보니까 그 값이 350, 40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를 합해줘도 쟤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남반구냐 북반구냐 적도 지역에서 극적으로 에너지 수송을 할 거다. 물론 대기가 항상 일을 더 많이 하고 해수가 일부를 한다.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인데 남반구, 북반구 어디로 갔는지는 얘기가 되어 있다.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줘도 되겠다. 됐지? 넘어갑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일단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것. 남극 대륙 부근이다. 남극 대륙 부근. 일단 동서, 남북 방향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나는 이런 생각한다.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일단 왼쪽 오른쪽에서 이게 서풍, 동풍 플러스 마이너스 남풍, 북풍 남풍 플러스 북풍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풍속이 점점 세면 진하고 빗금된 게 제일 연하다.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 자, 일단 A 해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몇 도? 65도가 있어. 65도. 자, 남극. 자, 상상을 잘해야 되는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고 있었을 때 자, 분명히 이쪽 지역에 남극 순환류 얘가 어느 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무슨 풍이다? 편서풍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편서풍이다. 그러면 어디까지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위도 60도보다 더 벗어나는 곳. 거기는 남극 부근에 자 웨델레에 있는데 이렇게 될 거니까 웨델레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착각가 만든다. 남극 대륙, 남극점을 기준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해류가 불 거다. 해류가 흐를 거다. 그럼 일단 A 해역은 플러스 값이니까 서풍이다. 서풍 이미 알고 있던 거지. 알고 있으면 좀 빠르겠지. 두 번째 나의 B 해역.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람이 분다. 나의 B 해역이제 B. 이게 지금 어떻게 나의 B 여기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한테 봤었을 때 분명히 이게 무슨 풍? 마이너스 값이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됐나? 잠깐만 우리가 저기가 그 위도 몇 도 정도지? 65도 뭐 이렇게 돼 있지? 65도. 그러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고 이쪽 플러스지? 그럼 마이너스는 무슨 풍? 북풍, 요거 남풍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남풍이란 말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지. 그러면 고위도가 얘가 극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요 B해역인데 B해역은 그 자체로 보면 마이너스지. 북풍이지. 북풍. 그러니까 이게 지금 B 있는 데는 이게 경계를 있으면 잘못 봤는데 B는 마이너스 값인 거야.
그럼 봐봐. 남극이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비해역이 있는 거야. 북풍이 불면. 극지방으로 가는 거겠나? 비 땡땡 마이너스 북풍. B가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북풍 이제 내가 이거는 뭐를 일으켰나? 잠깐만. 이 저기 나의 비해역이지. 아, 쏘리. 미안. 내 글씨 B를 봤다. B가 있는 동그라미 봐야 되는데. 집중이 조금 흐트러졌어. 미안. B 있는데, 이상하다. 풀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왜 안 맞지 싶어서 깜짝 B, 동그라미 B. 요거지. 얘가 플러스값. 쏘리. 그럼 남풍이다. 남풍이다. 아유, 웃겠네, 애들이. 자, 남풍이니까 저 위도 쪽으로. 땡. 됐지? 응. 아이, 부끄러워라. 자, AB. 바람에서 형성된 표추. 방향이 같을까? AB 해역. 일단, 우리가 AB 해역 색깔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반대 아이가? 그치? 그러면 얘들 같다라고 할 수 없겠지. 땡. 됐습니까? 그럼 10번. 10번에 봤을 때 10번에는 자,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어떤 한 가지냐? 동일한 시기에 난류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남해하고 동해다. 우리나라 자, 봤었을 때 남해하고 동해다. 난류 영향을 받긴 할 거라. 그런데 자, 그럼 선생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느 게 남해고 어느 게 동해예요? 글쎄 참 고민된다마는 내가 알기로 남해는 수심이 한 100m 가지고 동해는 3000m 평균 수심이 될 것 같다. 그럼 오른쪽 거는 500m 수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동해겠네. 그럼 저쪽이 남해겠네. 오케이. 땅이 막 있네. 얕은 곳 맞네. 그러면 14, 15, 16, 17, 18, 19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은 지금 이 근처가 난류 영향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훨씬 더 온도가 낮다, 그지? 일단 우리한테 궁금한 거 디귿에 A 해역과 B 해역 온도는 조금 다르긴 하다. A 해역, B 해역 염분이 같다면 밀도는 어떨까? 밀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지? 그러면 A 해역이 작다. 디귿은 X. A 해역이 작다. O. 그치? 얘는 E 해역 수온약층. 수온약층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수온약층. 쭈루룩 내려가야 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러면 깊이가 증가하면 증가할 때 수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럼 얘들은 여기서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바로 얘는 혼합층이겠네. 됐겠나? 그러면 일단 여기는 온도 안 떨어지대. 여긴 짜글짜글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때가 수온약층이 발달.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은 보자. 니은 디귿은 일단 맞고 기억에 나에서 표층 해수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질까? 이거 그림만 봐. 혹시 17, 16, 15 이런 식으로 있지? 여기는 어떡할 건데? 이쪽도 있잖아. 이게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둘 다 나타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높아지고 이거 낮아지고 그래서 멀어질수록 이 말은 땡이지. 높아졌다가 낮아질 거니까 땡. 됐습니까? 됐어. 뒤에 넘어가서 16번. 일단 우리가 봤을 때 16번에 태평양에서 4000m
깊이. 염분이다. 딴 데는 얘기를 안 하고 태평양이 4,000m 깊이다.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염분, 북태평양, 남태평양. 진한 게 무슨 색깔이야? 염분이 높은 거네. 진한 게 남태평양이네. 남태평양이 진하다, 북태평양 낮다. 오지. 두 번째, 염분. 기억하고 니은을 보겠다. 색깔로 보는 거라 기억과 니은 봤을 때 그라데이션 잘 보면 니은이 땡땡땡 쌤 좀 실수하면 안 돼. 동그라미 되는 니은 부분과 동그라미 된 기억 부분을 봐야지. 기억이 훨씬 더 진하지. 얘가 염분이 높지. yes. 그 다음 동그라미 기억에서 해수는 어디로 갈까? 이게 남반구제. 남반구는 당연히 북으로 가지 않겠나? 남반구에 있던 거 북으로. 침강하고 남극 저층수 북으로 가고 북대서양 침층수 남쪽으로 가고. 됐습니까? 잠시만. 7강 해볼까? 7강. 이 점에 2번. 얘는 선생님이 강조할 상황으로 얘기를 할게. 일단 우리가 앞쪽에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3번도 4번도 다 중요한 거거든. 일단 선생님이 우리가 이런 얘기 했거든. 침강, 용승. 용승이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했던 거야. 용승은 어디가 용승하냐면, 자, 적도 용승. 이 위에 전선대에 용승도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대기가 수렴을 한대. 옛날에 맨날 선생님이 대기가 가는 쪽으로 해수가 간다 하지 않았어요? 미안, 예외가 좀 있어. 더 깊이 배우면. 대기가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기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듯 하지만 대기가 어떻게 갈 거냐. 한대전선대에 여기가 편서풍이고 여기가 극동풍인 거야. 그리고 북동무역풍이고 남동무역풍이라는 거지. 선생님은 바람은 한 줄, 바람은 한 줄, 해수는 두 줄, 해수는 두 줄. 어거진지 알지, 그지? 이렇게 두 줄이고 이렇게 한 줄이더라 라고 하면서 한 줄, 두 줄로 어쨌든 했는데 얘가 북방부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바람 부는 오른쪽 이렇게. 근데 남반구는 왼쪽, 바람 부는 왼쪽. 그러면 대기가 수렴을 했을 때 해수는 발산을 하더라. 이렇게 된 거지. 해수가 발산. 그러면 해수가 발산했어. 여기 지금 바닷물 없다는 말이네요. 맞아. 바닷물 없다는 얘기야. 바닷물 없다는 얘기야. 바닷물 없으면 용승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해수가 발산했으니까 그 자리에 바닷물이 없어. 평상시보다 바닷물이 없어. 바닷물이 없어. 그래서 밑에서 평평하게 있을게 용승을 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위에 표층 해수와 용승에 의해서 혼합층 지나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이 깊이가 대칭적으로 생겼어. 여기서 얘들이 두 개가 대칭적으로 생긴 거다. 대칭적으로. 그러면 용승해역은 일단 뭐라고 했냐? 적도 전선대 두 군데. 동일한 원인인데 남반구, 북반구 경계냐? 북반구에서 경계냐? 이 부분 하나 있었고 또 용승하는 데가 여기가 있었지. 어디에? 남아메리카 앞쪽에 또는 북아메리카 이쪽에. 그치? 그러면 대양의 동안. 대양의 동안. 왜요? 자, 사실은 편서풍이 실컷 불다가 쿵 부딪혀서 갈 데가 없어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편서풍이 불다가 쿵 부딪혀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바람이 불다 보니까 해수가 빠져.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북반구에 해수가 빠져. 그러면 저기가 해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용승해역이다. 여기도 용승해역이다. 쌤 잠깐만요. 그래, 용승을 하면 수온이 낮아지고 그러면 영양염류 얘들이 깊이 있던 게 쫙쫙 올라오면서 영양염류를 공급하고 그리고 용존 산소량도 증가하고 식물성 플랑크톤 증가한다. 쌤, 에이, 온도 낮았는데 광합성 어떻게 해요? 광합성 잘합니다. 광합성 잘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서 결국은 어획량이 물고기 살기 딱 좋아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 됐지? 여기까지 봐야 되고 그럼 그래서 2번을 보는 거야. 자, 얘들 봤을 때 용승을 했다? 여기 쑥 솟아 올랐겠지. 표층은 대칭이라 그랬지. 그럼 침강을 한다? 침강한단 말은 여기가 이렇게 어디 수온 약층이 시작된 데가 그럼 대칭적으로 생기니까 이렇게 표층은 중간에가 솟아 올랐다. 그러면 이렇지 밖에서 왔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좀 내려가라. 아유 안 되겠다. 해도 많다는 거야. 그러면 쌤 여기 양쪽에서 들어오는 건 어디예요? 들어오는 쪽이 어디냐고? 글쎄 고기압일까 저기압일까 한번 볼까? 일단 저기압이다. 북반구 저기압이라 치면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저기압이다.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다 빠지고 없지. 저기압일 때 용승합니다. 저기압일 때 용승한다. 쉽게 얘기해서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용승하겠지. 근데 여기 오히려 축 꺼진 거지. 그래서 헷갈리니까 잘 봐놔야 된다. 그 다음 고기압이다.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겠지. 시계 방향으로 풀어나간다.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 거니까 바람 부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막 몰려드네요. 엄청 많았네요. 여기가 고기압 중심인 거야. 그래서 선지 기억에 이거 고기압일 때 침강. 두 번째 나에서 밑에 이게 바닷물.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용승. 얘가 올라왔느냐 솟았으니까 표층은 대칭적. 얘가 밑에 게 쭉 내려가고 없어서 되나? 밑에 눌리고 내려가고 없어서 위로 솟았느냐. 그러면 기억 땡 니은의 오 디귿. 용승 침강 수온만 고려하면 A가 침강 위에는 온도가 높겠지. 용승해야지 온도가 낮아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 11번의 문제를 보아하니 뭐가 있느냐?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X년 전, Y년 후. X년 전, Y년 후. 그때 일단 20률 감소. 경사각 똑같대. 그리고 기온차 감소. 밑에 20률 경사각 이외엔 안 본다. 경사 방향은 그대로라는 얘기지. 방향은. 그치? 그럼 일단 우리나라 기온차 이제. 기온차 우리나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얘들 20률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태양이 여기 북반구 이렇게. 근데 20률이 감소하게 되면 동그래지겠지. 그럼 태양이 좀 더 가까이. 겨울 춥겠네. 겨울 추우니까 기온차는 커지겠네. 됐습니까? 일단 니은은 O.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남반구 30도, 남반구, 그럼 잠깐만. 여기서 근일점에 여름이제. 근일점이 멀어지니까 시원해지겠네. 여름이 시원해지니까 디귿에 남반구는 작아지겠다. 연교차 반대. 그러니까 경사각에 의한 게 남북반구 같고 나머지는 남북반구 반대. 됐습니까? 그 다음 선지 기억. 그럼 만약에 공정궤도면이 같다면 경사각이 어땠을까? 기온차?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기온차이가 줄어들겠지. 그래. 아마 디귿 때문일 건데 전반적으로 그 다음 넘어가서 3점짜리에 그래 2번 한번 보자. 2번. 점에 2번 한번 본다면 일단 4일 동안 연한 용승. 자, 이게 어딜까? 여기네. 동해북구네. 여길만 하고 호미곶하고 손바닥 있는 거기네. 됐지? 그러면 첫째 줄 끝에 표층 질산염. 질산염이란 것은 질소 원소를 가지고 있고 영양염류 이야기하는 거네. 영양염 그런 종류 영양염류. 그러면 그 농도가 높아졌네. 그러면 우리는 알겠다. 용승이겠다. 그럼 동해바다에 용승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쭉쭉 빠지고 없었다. 바닷물이 쭉쭉 빠지고 없었으니까 밑에서 쏟아왔지. 그럼 어떻게?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했으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을 거다. 그러면 일단 질산염 농도는 제일 진한 게 색깔이 진했으니까 3일날 더하기 3일에 제일 높고 남풍 계열이고 수온은 그러면 용승에 의했으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온도가 낮아졌다. D1이 높다.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6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2016년 계기 월식 일어날 건데 3월 3일 날 계기 월식 블러드문 빨간 달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초저녁인가 이래가 볼 수 있을 거라. 자, 구름 안 끼면 2016년 어느 달 태평양 적도 부근에 기상위성 동그라미 적외선 방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지구가 있었고 그럼 이 위에 인공위성이 있는데 여기서 적외선 방출인 거야. 그럼 적외선 방출이니까 여기서 방출되는 거니까 높은 구름이면 적게 낮은 구름이면 많이 됐다는 거지. 자, 일단 세계 지도가 전체가 아니네. 북이 30도까지만 남이 30도까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남방 진동 지수라는 게 보이나? 남방 진동 지수. 지금 그거 그래. 남방 진동 지수 다수대표다. 지수 이게 마이너스다. 좀 작다. 엘니뇨. 이렇게 봤다는 거지. 남방 진동 지수가 뭐죠? 우리가 봤을 때 대기 때문에 해수가, 해수 때문에 대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라. 기압 분포라든지 수온 분포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남방 진동 지수는 타히티 빼기 다윈. 그럼 그게 뭐죠? 자, 타히티가 어디냐면 자, 남아메리카가 있고 호주가 있고 이렇게 되면 남아메리카에서 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 그리고 서태평양이 있어. 호주에 요쯤에 다윈이 있거든.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그리고 동중앙 정도의 적당한 곳에 타히티라는 섬이 있어. 타히티. 그 섬에서 기압을 잰다는 거야. 기압을. 그러면 자 엘니뇨가 됐다는 얘기는 엘니뇨가 됐단 말이야. 이쪽이 따뜻하다는 얘기지. 따뜻하다. 타히티가 기온이
높으니까 기압이 낮을 거고. 그럼 다윈은 오히려 엘니뇨 상황에 기온이 낮을 거니까 기압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 작은 거 빼기 큰 거니까 음수네. 엘니뇨 음수.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정해놨단 말이야. 왜냐? 그분들도 헷갈려.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규칙은 덜 헷갈리게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 거니까 엘니뇨 약하다. 작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선제 기억.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왼쪽 거 얘기하는 거지? 저군형 구름.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저군형 구름 많겠나 적겠나? 일단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중앙태평양 호주까지 안 가서 이쪽에 오른쪽에 보니까 허옇지. 에너지가 적지. 그치? 에너지 적단 말은 높은 구름이지. 적외선 엄청 많겠지. 저군형. 많다. 양이다. 땡. 디귿에 디귿 먼저 볼게. 동태평양 적도 부근. 따뜻한 해수. 그럼 여기가 2016년이 엘니뇨겠지. 그럼 따뜻한 해수가 2016년이 두꺼워야 되겠지. 땡인 거라. 그럼 기억 땡이고 니은 땡, 디귿 땡이고 니은에 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상승 기류. 2016년 남방 진동 지수가 마이너스면 엘니뇨라 그랬지. 2011년이면 라니냐지. 라니냐면 저게 서태평양 덥다. 상승 기류 강할 거다. 맞지? 그러니까 혹이나 기억 틀리고 디귿 틀리고 니은이 무조건 그치? 일단 우리가 완벽해지면 그렇게 하는데 아닌 이상은 다 봐야 되는 상황이란 거지. 나중에 정답률이 높아지면 그렇게 약간 스킵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이미 다 읽어도 시간 남음. 자, 디귿. 7번. 태평양 적도 부근, 태평양 적도. 오케이. 우리가 얘를 봐야 되겠네. 태평양 적도를 보면서 135도 2. 얘가 뭘까? W인데요, 동태. 인데요, 서태. 됐나? 그때 일단 20도씨 등수온선 깊이 편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20도씨 등수온선 깊이. 이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그게 바로 혼합층. 이런 말을 안 쓸 거거든. 혼합층이란 말을 안 쓰니까 따뜻한 해수의 두께. 혼합층, 수온약층 하면 바람 쐴 때 혼합층 두껍다 이렇게 되는데 엘니뇨 올 때는 오히려 되게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는 거야. 헷갈리니까 그 말을 안 쓸 거다. 그래서 따뜻한 해수의 두께가 이렇게. 자, 그럼 선지 한번 보자면 일단 깊이 편차가 A일 때 기억 선지. 동태평양 엄청 두껍네. 맞지? 엘니뇨. 두 번째. 일단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 기억을 해야 돼. 니은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A하고 B하고. 그러면 동태평양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 A하고 B하고 라고 보면 A가 엘니뇨였지. 셋째 줄에 엘니뇨하고 평상시가 있었거든. 현재 니은에 그러면 A가 엘니뇨면 셋째 줄 참고하면 B는 평상시인 거야. 그치? 그럼 수온약층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엘니뇨일 때가 두껍지. 땡. 선제 디귿. B시기. B시기는 평상시 아이가. 맞지? 135도, 90도. 평균 해수면 높이차. 얘 둘째 줄 읽었어야 돼. 오른쪽 그래프는 언제 거다?
A식이. A식이고요. A시기에 어디하고 여기하고 해수면 높이거든. 됐습니까? A식이 엘니뇨인데 높이 차이가 약 0.4 정도 돼. 엘니뇨는 안 좋지? 높이 차이가 줄어들었지. 평상시는 이 높이 차이가 커지겠지. 됐습니까? yes. 그러니까 엘니뇨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요거 커지고 나머지 웬만한 거는 작아지더라. 넘어간다. 9번 문제. 우리가 9번 문제 좀 잘 봐야 되겠더라. 어느 식인지 모르겠어. 지구 동그라미. 아, 느낌은 딱 왔다. 태양 복사 에너지 위도별 편차. 태양 복사 에너지 오면 더워지고 추워지는데 잠깐만 위도별 편차가 잠깐만 이게 기후변화인가?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평균보다 위도별 편차 많이 들어오면 플러스 적게 들어오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묻는 걸 수 있겠다. 이랬나? 그러니까 첫째로 딱 하면서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해야 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보다는 이런 단어를 왜 썼을까 이분들이. 그리고 예측을 하면 잠깐만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거 똑같은 맞네 아니네. 그러니까 20률이라든지 경사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 잠깐만 남북방구가 어떨까 등등등 여러 가지 본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일단 나는 자전축 경사각 맞네. 20률 변화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가는 기역, 니은, 충 하나를 얘기를 하겠다. 분명히 첫째 줄에 보면 왼쪽 그림에서 편차니까 미래의 추정값 빼기 현재값 돼 이제. 우린 기준은 현재란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봤을 때 그래프에 우리가 현재가 있고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다. 그럼 일단 이 상황을 보는 거지. 현재하고 니은하고 경사각이 똑같네. 경사각. 현재하고 니은하고 똑같아. 얘는 경사각이 좀 더 크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그 20률. 20률은 이게 현재보다는 좀 크고 현재보다는 20률이 좀 작고 이래 된 상황이다. 그럼 잠깐 우리 쉽게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양이 있었었고 경사각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있었다. 그럼 만약에 20률이 좀 작아진다면 동그래질 거고 그러면 북반구는 겨울이 좀 추워지겠네. 겨울이. 그 대신 여름은 좀 더워지겠네. 북반구는 7월, 8월이면 여름인데 플러스고 겨울이 좀 추워지겠네. 딱 마음에 들긴 한데 이가 더 쉬우니까 이걸 먼저 한번 봤는데 저럴 것 같아. 기억, 니은 중에서. 아니면 다른 걸로 돌았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선지 디귿. 가가 니은이다. 오가 되겠지. 됐습니까? 와, 문제 친절하다. 디귿,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다 해라는 얘기네. 자, 일단 선지 기억. 북반구 30도 기온의 연교차는 가 시기가 현재보다 클까? 북반구 30도. 이때 연교차. 이게 여름이잖아. 여름인데 더 더워지고. 겨울이잖아. 더 추워지잖아. 심해지겠지. 자, 니은에 남반구 30도 겨울철. 요거 조심해야 돼. 남반구는 겨울이 언제야? 7, 8월 달이 겨울이야. 그치? 이때 딱 보니까 플러스다. 기온이 높겠다. 그래서 남북반구가 나왔을 때는 남반구 어쩔 수 없다. 호주로 한번 가든지 해야 되는데 시험 치고 가야 되니까 그냥 기억해야 되겠다. 남반구 되면 7, 8월이 겨울이다. 우리나라 여름에 호주 하는 거 별로다.
굳이 뭐 추운 데 가서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맞지? 우리나라 겨울일 때 호주 가야지. 아, 따뜻한 데서 실컷 놀았다. 이렇게 되지. 네. 자, 그거 조심하고. 10번 문제. 10번. 복사평형. 지구화성. 이거 왜 얘기하지? 화성하고, 지구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지구라는 게 유일하게 물이 있는 행성이거든. 지구가 유일하게 물이 있는 행성이거든. 얘들은 화성은 기체가 많진 않아. 하지만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 대기로 돼 있긴 해. 금성도 이산화탄소지. 그러니까 지구에 있게 태양계 기원을 보자면 일단 태양 가까이는 밀도가 높은 기체, 그 이산화탄소, 질소 얘들로 되어 있었고 산소는 그때 있었던 거 아니고. 산소는 파괴되기 때문에 그때 있었으면 아예 모든 생물체는 이게 생겨날 수 없었을 거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수성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대기가 아예 없고 금성, 수금, 지, 화 이렇게 될 거니까 얘들은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산화탄소 대기가 조금 있고 우리 이산화탄소 대기가 꽤 있었는데 우리는 바다에 녹아서 좀 줄어들었고 얘를 이산화탄소 대기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거의 우리한테 비하면 한 10,000배 정도 있으니까 표면 온도가 한 500도 정도 될 거고 그걸 반짝반짝 빛날 건데 내 생각에는 얘가 유일하게 물이 있는 건데 라는 걸 착안을 하면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쌤은. 딱 문제를 보면서 얘를 내가 뭐 하라는 얘기지 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얘를 숨은 열 다른 말로 잠열 또 다른 얘기로 은결열 같은 얘기인 거야. 이거는 물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 이런 상태 변화할 때 은결열, 상태 변화열, 온도 변화가 현열, 나타나는 열, 잠자고 있는 열, 안 보이는 열.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되는 열, 현열,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 잠열. 그러니까 잠열, 숨은 열, 은결열 애들이 한꺼번에 뭉쳐진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숨은 열, 오케이 위에 거 지구.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되면 싹 스캔해서 뭘 봐야 되지? 차이가 뭐지? 얘를 보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 빙고. 그럼 기억 있는 거 중에서 그러면 기억 있는 거 중에서 일단 디귿 맞으면 다 맞는 거네. 디귿 맞으면. 그치? 자, 일단 그럼 디귿 맞으면 탈락했는데 기억을 모르고는 안 되네. 그럼 기억 넣어버려. 기억 넣어. 그러면 이럴 때는 지표 부분으로 보는 거지. 가에서 지표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 플러스 165. 그럼 플러스 3, 4, 5. 그럼 나가는 거 112, 178, 378 뒷자리 맞는 것 같고. 그럼 요거 하면 오케이. 얘도 맞는 것 같지? 예스. 그럼 일단 니은 맞고 끝까지 시키네. 디귿. 지표에서 방출 동그라미. 지표로 재방출 동그라미. 그럼 나. 그러니까 이건 아마 얘들만 해결했으면 얼른 적을 거라. 가 밑에. 그럼 지표에서 내 보내는 거. 쫙쫙쫙 화살표 나온 거. 111, 378. 재복사. 얘는 기억만 되는 거가. 동그라미 기억. 지표로 재복사. 얘는 3, 4, 5만 되는 거야. 3, 4, 5만. 쏘리 잠깐만. 여기 20도 안 했다. 지표에서 내보내는 거. 165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쌤 20을 빼먹었었어. 지표에서 보내는 거. 그럼 잠깐만. 아까 내가 이거 계산 틀렸는 거 없지? 뒷자리 보고 맞겠다 했었는데. 그럼 얘는 400, 500, 10,
500 맞지, 그지? 여기 20 붙어야 맞지? 20 붙어야 맞지? 아우, 거짓말 했네. 뒷자리 보면서 언니가 한번 봤을 때 맞았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럼 얘가 합하면 뒷자리 1, 1, 2, 2, 0 하면은 0, 1, 5. 나 쟤는 510인데 얘는 아니었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러면 화성은 지표에서 방출 얼마? 33, 90 맞나? 33, 90 들어오는 거 27, 27. 얘는 510분의 3, 4, 5. 얘는 123분의 27. 작네. 계산 안 해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0번에 5번. 넘어가서 13번. 야, 이제 고지가 다 돼갔다. 다 됐다. 13번. (13번에) 봤을 때 일단 서로 다른 온실 기체 배출 상황인 거야.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건 뭐냐면 미래 상황이야. 가나는 서로 다른 온실 기체 배출 상황에 따른 2100년 북극과 남극 월 평균 해양 면적 변화, 해빙 면적 네모 박스, 해빙 면적. 이분들이 이야기는 해빙이 뭐라고? 해빙 바다 해자. 이게 녹았다. 해빙 결빙은 그 해빙이 아닌 거야. 한자로 적어놨지. 해빙 바닷물이 얼어서 바닷물이 얼어서 추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잠깐만 언제 올까? 겨울에 많이 얼겠지. 근데 위에서 보니까 서로 다른 온실이겠지. 그거 두고 잠깐만 하나는 남극 하나 북극 그럼 맨날 남극 북극을 물어. 내 생각은 이래. 여기가 1월달 2월달 3월달 엄청 해빙이 적네. 그럼 이제 따뜻했다는 얘기잖아. 여기 7, 8, 9월 달에 해빙이 엄청 적어. 더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럼 이걸 안 읽어버리면 틀리는 거야. 지금 해빙 문제가 한 3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해빙 일부러 한자로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 까맣게 적힌 걸 다 읽어야 돼. 내가 아는 거죠? 중요하지 않음. 그러면 얘가 1, 2, 3월이 여름이다. 남반구네. 7, 8, 9월이 여름이다. 북반구네. 선제 기억에 탈락. 그럼 다 했을걸. 아마 그럴걸. 정답 4번. 됐지? 자, 14번. 14번은 약간 촉이 있어야 돼. 어떤 촉이냐? 기후변화 시나리오야. 2100년 열대 기후. 열대 기후. 사실은 우리나라는 온대여야 돼. 근데 열대는 열대의 버금간다. 그럼 지금 더워진다는 얘긴데요? 맞아. 사실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 중위도이기 때문에 온대여야 되는데 열대 기후 많이 더워졌다. 이 말이지. 열대 기후가 안 생기면 좋겠어.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쪽에 정말 심하게 아열대가 됐네. 여기 아열대 약간 됐네. 열대가 될까 말까. 이렇게 된 거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그럼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기억, 니은, 디귿. 디귿 해보니까, 현재 추세로, 우리한테 항상 메시지 뭐야? 너 그대로 행동하면 위험하대. 이거지 뭐. 너 그대로 위험하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기억 선지. 땡. 그럼 기억 있는 거 싹 다 날려. 그럼 니은은 할 것도 없이. 그러면 기억 디귿. 연평균 기온 기억 일대가 디귿 일대. 그치,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 니은 무조건 맞아. 그러면 아열대 기후 지역은 현재가 디귿일 때보다 넓다. 잠깐만, 이거 지금 미래에 우리가 이대로 하면
디귿일 땐 이 미래 디귿이잖아. 제가 더워지겠지. 그럼 현재가 넓겠나? 좁지. 땡. 됐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야.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켜놔야지 학생 때 갖고 있던 그 마인드로 성인이 되어서도 행동을 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꾸 대비하고 신경 써야 된다. 이걸 갖다가 너희들한테 키워놔야지 너희가 크면서 성인이 됐을 때 그걸 갖고 갈 거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16번 마지막. 15번에도 헬빙 이런 얘기 해놨대. 그치? 15번에도 헬빙 해놨어. 근데 이게 북반구니까 뭐 3월달, 12월달 이럴 때보다 9월달이 훨씬 더 적게 온다. 이렇게 된 거지. 자, 16번.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전 세계 해양의 열용량 편차, 열용량 동그라미. 밑에 봐봐. 해양 열용량. 해수가 갖고 있는 열에너지.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데 태양에서 왔는 에너지는 대부분 바다에다 저장을 해. 그러면 바다에다 저장하니까 해수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채워지다 보니까 대기까지 데워지고 기후변화가 생기겠지. 일단 선지 기억. 가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해양 연료량 대체로 증가. 무조건이겠지. 기억은 오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나 오른쪽 그림을 보는 거라. 북위 20도, 표층 수온,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우리가 뭐 봐야 돼? 표층 수온이야. 그러면 깊이 0m 된 데를 보는 거지. 깊이 0m 된 데. 그럼 거기가 편차잖아. 북위 20도 있는 데를 확인하는 거지. 다 진해졌겠네. 맞지? 다 상승. 오, 마지막에 티귿. 나에서 오른쪽에서 수온만 고려할 때 대서양, 오케이, 앞쪽에 있는 거 8시 방향 찾았지? 북위 60도 잡았어. 수온이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침강 이런 얘기 하니까 표층 수온을 봐야 되겠지. 그치? 북위 60도 눈금 있는 거 생각하면 거기는 까말 것 같아. 수온이 높아졌을 것 같아. 침강할까? 그치는 않을 것 같아. 그치? 땡.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에 거 쓱 읽었을 때, 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고 하고, 그래프를 보긴 했어. 이해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